환영합니다.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물의 시대 대통령이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불의 시대 대통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의 시대를 예고하시고 한반도에서 불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한반도의 핵전쟁이라도? 허경영 총재님의 답입니다. 한민족은 여태껏 진정한 지도자를 못 만났고 물과 불이 휩쓸려 간 뒤에 그 권능을 지닌 영적 지도자가 나타난다. 지금 경자년 2020년 허경영이 국가혁명배당금당과 영적 지도자로 출연했다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와 국민들의 고난을 어떤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고 한반도를 바꿀 수 없다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권력 있는 영적 지도자의 출연. 둘째, 영적 지도자의 혼이 담긴 3.3 정책의 필연성과 또 당도함을 2020년 한국 국민의 행운이라 알리면서 3.3 정책의 핵심, 국민배당금과 노후수당을 언급하시고 또 대통령이 되시면 헌법을 개정해서 제1조 국민의식주 해결, 제2조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 보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중산주의로 이룰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의 비전을 언급하셨어요. 2019년 8월 15일 창당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현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00명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누르고 1위로 등극했고 선거까지 1,500명을 예상하시면서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일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권능의 명대답으로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온도도 좀 추우신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총재님, 제가 2018년, 2019년 제가 총재님의 정책을 유심히 보면서 굉장히 뛰어난 정책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각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물의 정책을, 그러니까 물의 시대의 대통령이시고 현재의 대통령은 불의 대통령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전에 산불이나 기타 등등의 이 불의 시대를 예고를 하셨는데 2020년에 특히 3, 4월의 의기, 이게 불의 의기라는 것이 혹시 한반도에 우리가 불을 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혹시 한반도의 핵이 한반도에 하는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은 낙동강이나 청계천 주로 물줄기를 건드려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감옥으로 감으로써 물 대통령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은 물이 많을 때는 휩쓸어 버려요. 그 사람의 치적을 다 물로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물은 적당히 있어야 나무가 살지 양이 많으면 물이 폭탄이라. 그래서 청계천만 만들었으면 될 텐데 저기 낙동강 여러 강을 4개 강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 재앙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불의 대통령이니까 불에 의해서 또 쫓겨나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촛불 시위, 탄핵,
국회 가서 개헌 이런 걸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4년 안에 쫓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청와대는 구판이 벌어져서 이상스럽게 많이 잡혀가고 이상한 구설수가 일어난다. 그것도 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한민족의 미래는 물과 불이 휩쓸고 간 다음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무국이니까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불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도래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도자를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났어. 꼭 만났다 하면 불 아니면 물. 이런 지도자를 만나니까 한쪽이 꼭 죽어야 돼. 한쪽이 일어나면 한쪽이 죽고 불이 일어나면 물이 죽고 이런 군인이 일어나면 장면 총리를 비롯해서 석학들이 다 쫓겨나고 뭐 이런 꼭 어떤 칼이 나오면 연필이 쫓겨나고 연필이 오면 칼이 쫓겨나고 이런 걸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연필도 관계없고 칼도 관계없어. 내 앞에서는 칼은 녹아버리고 연필은 부러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올 때는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는 우리 민족의 지도, 대한민국 지도는 열쇠 고리와 같아가지고 열쇠 구멍이야. 이 작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자가 한반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 열쇠만 꽂으면 한반도는 시동이 걸려가 전 세계가 시동이 걸려요. 그 세계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열쇠 구멍 같은 한반도에 영적 지도자가 출현한 거지. 그 영적 지도자 출현이 첫째 여러분의 행운이야. 그게 202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나온 혼이 담긴 정책이야. 그게 3.3 정책이야. 그걸 금년부터 국민들이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 지도자의 출현, 둘째, 영적 지도자의 혼이 담긴 정책, 셋째, 선거를 통한 영적 지도자가 당선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이 세 개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완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포용하는 정책으로 헌법을 바꿔버리고 대통령 되어서 헌법을 바꾸고 헌법 제1조에 이데올로기를 빼버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가지고 밥 못 먹어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씩 월 받고 65세가 넘으면 한 사람당 노인수당 70만 원까지 해서 220, 부부 440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의식주를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이게 헌법 1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1조에 의식주, 2조에 100% 인권 보장.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첫 번째는 중산층 이상을 보장받는 게 헌법 1조요.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인권과 생명을 존중받는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헌법 제2조인데 헌법을 이렇게 바꿔서 웅성거리면은 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그렇게 웅성거리나? 이렇게 헌법을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이렇게 바꿔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없이는 한반도는 바꿀 수가 없다. 그냥 정치인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3.3 정책은 영적 지도자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영적 지도자의 출현. 둘째, 영적 지도자의 권능. 셋째, 영적 지도자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혼이 담긴 정책, 뭐 이런 메커니즘이 한반도를 이제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를 현재 한 700명 냈어요. 현재 650명인가? 오늘 중으로 한 600명, 700명이 될 텐데 700명을 냈는데 이번 선거에 그래도 한 1,500명 정도는 등록을 할 것 같아.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내고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장난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400명이 아직 안 되죠? 그냥 우리가 더블 스코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 등록을 이렇게 국가혁명당으로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대당문당을 만든 지가 지금 8월 15일 날 만들었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